자, 교재 105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우리 법조문에서는 약간 사이드에서 벗어나지만 문제는 반드시 하나씩 출제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정보망을 이용합니다.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 그랬고 상단에 첫째 줄이 들어옵니다. 자, 국토장관은 이게 법조문인데 시험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다 체크입니다. 국토장관 동그라미 개공사 상호간에는 워낙 중요하니까 이건 네모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동그라미 하세요 라는 말은 많이 해도 네모 하는 말은 처음 합니다. 그래서 개공사 상호간 네모 안에 딱 넣고 반드시 시험에서 개공사와 의뢰인 상호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개공사 상호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 정보망을 밑줄 껐습니다. 설치 운영할 자, 그까지 줄 꺼놓고 설치 운영할 자 밑에 이 꼴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적습니다. 자, 설치 운영할 자를 뭐라고요? 거래 정보 사업자. 그다음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거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가장 까칠해요. 옆에다가 하여야 한다 X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 정보망이 출발했는데, 자, 지금 읽었던 말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여러분 항상 그림은 오랫동안 눈에 잔영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 단원이 나올 때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거래 정보망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 그림이 테레비 같다, 컴퓨터 같다. 아직까지는 테레비입니다. 테레비. 요거를 마우스를 딱 그리면 이제 컴퓨터가 됩니다. 자, 다시 요게 뭐라고요? 컴퓨터입니다. 요거는 무슨 마우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마우스. 자, 컴퓨터를 통해서 A라는 개공사와 B라는 개공사 상호 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들끼리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자,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뭐였죠? 암기표 5번, 앞 시간 했던 거 봅니다. 암기표 5번, 전속중개계약의 정보라는 거 보이십니까? 암기되어 있을 겁니다.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공이라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지금 갑자기 중도 수도 하니까 또 멍하신 분을 위해서 중이 뭐죠?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이런 나가잖아, 그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서 면적은 30평이고 초등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지하철은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정보들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인데 이 정보를 개공사들 상호간에 교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이 이해가 됐다면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니까 서울에 있는 개공사인 여러분들은 제주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다시 갈로 열면 직접 제주도까지 안 가도 거래할 수 있으니까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따라가시겠죠? 저 그림을 보고 대답을 한다고요. 그거를 거래 정보망의 장점 1, 2, 3, 4 막 이런 거 암기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림을 보면서 다시 이런 거래 정보망은 부동산 시장의 역할을 한다. OX. 오죠. 여기 시장에 가보면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듯이 여기는 아파트는, 토지는, 상가는, 공장들은 쫙 진열이 되어 있겠죠. 부동산 시장의 역할을 한다. 들어오면 됐습니까? 다시. 이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거 당연히 됐죠.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데 여기에 이런 정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설치 운영자를 뭐라고 적었습니까? 거래 정보 사업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래 정보 사업자는 저렇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개공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래 정보 사업자는 개공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줘 수수료를 받는 사람인데 이런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고 싶으면 누군가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고. 누구에게 신청할까요?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지금 여기까지는 체크하셨잖아, 그죠? 그러면 국토장관에게 신청하는구나를 지금 조문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련되는 것은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놀아요. 앞으로 거래 정보망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꼴 국토장관 이렇게 딱 갖다 붙으셔야 됩니다. 그 조문이 첫 번째 읽은 건데, 자 그러면 이런 국토장관이 이 사람들이 이제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겠다고 신청을 하면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지정 요건이 맞아야만 신청을 해주겠죠. 근데 이 지정 요건이 시험에서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단에 2번 지정 요건 별표예요. 자, 요건이 별표인 이유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건이 몇 개다? 5개예요. 그럼 5개니까 한 개 싹 빼내고 요건으로서 틀린 것, 문제 물을 준비가 딱 돼 있죠. 지금 그죠? 별표 딱 하시는데, 자,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돼요. 부가통신 밑줄. 2번 가입 신청을 한 개공사의 수가 줄 것입니까?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30명은 가입해야 돼. 줄 거고. 3번 정보처리기사 하나, 공인중개사 하나, 그리고 5번의 둘째 줄에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돼. 컴퓨터 설비까지가 지정 요건입니다. 그리고 하나 넘어가면 지정 요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양이 많잖아. 그죠? 그런데 한 장 넘기시면 106페이지 상단에 지정 절차가 있는데 다음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 서류를 딱 체크해 보면 이제 그 요건이 다 나타나. 그래서 요건은 가볍게 줄 것이었고 넘어와서 신청 서류를 봅니다. 자, 1번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장관에게 제출을 하는데, 자, 줄 것입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줄 딱 꺼놓고 확인하여야 한다 하니까 제출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고. 왜? 등록관청에서 직접 확인한다 그랬으니까 등기부는 전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까지를 지금 체크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가져가는 서류 1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신고서 통, 동그라미 통. 니은 금방 줄 것던 500명 이상의 등록증4본 등, 동그라미 등. 디귿 정보처리기사 하나 정,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하나 공, 동그라미. 그리고 주된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컴퓨터까지 동그라미. 자, 일단 동그라미 놓고 여러분 암기표 7번 봅니다. 암기표는 암기하는 겁니다.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자, 7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신청서류 보이시죠? 그 다음 8번 지금 하고 있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가 암기표에 들어가 있는데 그 7번, 8번에서 벗어나서 시험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확인하면 되죠. 모의고사 등을 이래 칠 때 지금 하고 있는 거래정보망에 관해서 출제가 됐다면 그 암기표 7번, 8번을 탁 놓고 한번 보라고 이게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슨 뜻인가 하면 7번, 8번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7번에 이렇게 되죠. 지정 요건이 중요한데 이 지정 요건을 찾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공부하자. 지금 이렇게 돌았고 암기표 7번에 제출하는 서류 제목이 무엇이죠? 부 등의 정, 공이, 컴퓨터, 통이다를 지금 암기하라 이 말이에요. 자,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하고 지금 들어가는데 이렇게 읽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은 제출하는 서류를 적어 보시오. 이런 문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서류가 쫙 흘러가면 이거 맞다 틀렸다 맞다 틀렸다를 체크해내면 되잖아요. 지금 그죠? 자, 다시 제목이 뭐라고요? 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네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컴퓨터망을 통해서 정보를 관리하는 자니까 부등, 아버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그러면서 제목을 좀 익히기 편하게 합니다. 그 컴퓨터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버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이다. 즉 부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인데 그때 등록증에 옆에 보면 인감증명서라고 X 돼 있죠. 이게 예전에는 인감을 가져오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인감하면 틀린다고 암기표에 표시돼 있죠. 그때 인감을 가져갈 때는 제목이 부인의 전공은 컴퓨터 통 그렇게 공부했겠죠. 여러분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면 밑에 뭐 적어라? 세련됐다 이런 것도 적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면 야동 이런 것도 잘 찾을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때는 제목이 부인의 전공은 컴퓨터 통해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다?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통인데 제목이 잡혀있는 부는 부가 뭐지요? 법인, 등기부, 등본. 제출할 필요는 없다. 아까 확인한다고 들으셨죠? 그 다음에 등록증을 가져가는데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30명이 가입하라라는 구질구질한 숫자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500, 2, 32 갈로 이렇게 문제에서 물으니까 아예 이 과목은 중개사법이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전화번호, 선생님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개법이니까 중개법 쌤 전화번호 몇 번? 509개 230번 그렇게 암기합니다. 자, 이 과목이 중개법이잖아요. 그래서 중개법의 쌤 전화번호는 몇 번? 509개 230번. 순서대로 들어오는 걸 잡아라 뜻이에요. 번호 좋아요, 나빠요? 번호 좋죠? 수시로 이모티콘 이런 것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으로 하라고요? 509개 230번 암기하셔야 됩니다. 구질구질하지만 나옵니다. 정의, 정보처리 기사 하나, 공인중개사 하나,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통이, 부가, 통신, 사업, 신고서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국토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데 제출하는 서류는 부 등의 전공이 컴퓨터통이다 하고 단어를 익혀나가면 자, 그러면 요건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요건이 뭔가 하면 법인 등기부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건이 안 되겠죠. 등록증, 그 다음 정보처리 기사, 공인중개사 하나,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통신사업 신고서가 지정 요건이에요. 그 서류만 딱 보면 요건을 찾아낸다고요. 그래서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통 하는 서류를 제시합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106페이지 이제 이 서류를 제출하면 상단에 동그라미 2번 국토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30일 동그라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가죠. 국토장관에게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장관이 검토를 해서 지정서를 교부해 주는데 며칠 만에 교부해 준다고요? 30일 내로 교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0일 내로 교부가 되면 바로 밑에 3번 별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로 3개월의 동그라미 합니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때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장관이 검토를 해서 30일 만에 지정서를 교부해줘요. 그럼 내가 지정을 받았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운영 규정을 정하는데 이 운영 규정에는 3개월 내로 정하되 서로 간에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고 한 달에 사용료는 30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데 규정을 정할 때는 30만 원씩 월 사용료입니다. 해놓고 월 50만 원씩 받으면 위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이런 운영 규정은 반드시 국토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그죠? 이거를 시도지사의 승인사항 이렇게도 잘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이 지금 보고 있는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놀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안 놀아요. 그래서 숫자가 시험에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30일과 3개월을 반대로 돌릴 거니까 아예 공부할 때 의식을 해 놓으셔야 돼. 30일이 짧은 거잖아요. 30일 만에 지정해주면 3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한다. 이 숫자를 보는 눈도 이렇게 의식을 해 놓으시라고. 이거를 반대로 탁 털어버리면 딸려다가는 학생이 막 나온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30일 3개월 됐죠? 자, 그래 놓고는 내려가면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지정을 받은 줄 것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숫자가 작은 것부터 길게 가죠. 30일, 그 다음에 얼마? 3개월, 그 다음에 얼마? 1년. 그래 이렇게 짧은 데서 거꾸로 올라간다고 딱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반대로 안 돌리도록.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국토장관은 줄 것입니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별표. 아, 이것도 까칠하게 쓰리. 1년까지는 다 알았는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래 나온다니까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까칠하다 그랬습니다. 까칠한 걸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절차, 지정받는 절차를 보셨다면 이제 정보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때 의무가 2개가 있는데 이것도 왕별입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와 개공사의 의무 해놓고 1번 줄 걸까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지정이 취소되고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자 언제 처벌받습니까? 1.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자 정보에 한정하여 거기 밑줄 2번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다르게 밑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공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적 밑줄. 자, 이렇게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어떻게 한다? 지정을 취소시키고 더하기 1년에 1,000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위반하면 취소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의식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게 이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이 개공사입니다. A 사장님이라고 치고 어떤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그래요. 10억에 팔아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아파트 주인이라도 김 사장 한 사람한테만 의뢰하는 게 아니고 박 사장님한테도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하겠죠. 그러면 이 김 사장님이나 박 사장님이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올립니다.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가 김 사장하고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정 가격은 10억 의뢰한 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박 사장하고는 별로 안 친해. 그래서 박 사장 정보는 이거 예정 가격 50억에 팔겠다 이렇게 탁 올리면 여러분 똑같은 물건을 하나는 10억에 팔겠다고 정보가 올라오고 하나는 50억에 팔겠다고 올라오면 여러분이 이 정보를 보는 순간 미쳤나 이렇게 되잖아요. 50억짜리 살 사람이 없죠, 그죠? 이렇게 정보를 다르게 하나여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지정을 취소시키고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어떻게 위반하는 걸 의식을 해야 이게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됐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을 받아서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취소시키고 더하기 1년에 1,000이에요. 자, 이번에는 개공사가 정보를 위반해요. 바로 밑에 2번 개공사의 의무. 자, 개공사가 만약에 위반하면 뭐 받는다? 업무 정지예요. 1. 거래정보망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당연한 건데 거짓 동그라미. 2번 그때 개공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동그라미. 그러니까 결론이 뭐다?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통보 안 하면 업무 정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냥 막연히 그래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한번 해봐요. 이번에는 개공사가 정보를 위반하는 거예요. 자, 이 아파트를 뭐 10억에 팔아주세요라고 김 사장님한테 의뢰를 하니까 이 아파트가 지하철하고 거리는 2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지하철하고는 2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서 이렇게 정보를 올려야 되는데 지하철하고는 2분 거리에 있어. 이렇게 딱 올립니다. 여러분 지하철하고 20분 거리 있는 아파트하고 2분 거리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1억이 차이 나도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욕심에 정보를 이렇게 거짓으로 올려서는 아니 된다.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내년에 도로도 안 나는데 내년에 길나기로 확장되었음 막 이런 거 올려놓는다니까 계약을 하고자 하는 욕심에. 그렇게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 6월에 업무 정지라고 했잖아 지금. 그죠? 개공사는 위반하면 업무 정지. 의식하셔야 돼요. 약간 반항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꾸 위에 거 밑에 거 있는데 위에 거 따라가는 학생도 있어요 지금. 그죠? 반항하면 안 돼요. 지금. 다시 반항한 학생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아까 다르게 차별적으로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지정을 취소시키고 더하기 1년에 1,000. 이번에는 개공사가 위반한다니까요. 어떻게? 정보를 거짓으로 올리거나 2번이 더 중요해요. 통보하지 않아도 업무 정지예요. 통보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정보를 보고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물건은 팔렸잖아요. 그럼 통보를 해서 자료를 삭제해 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하니까 뒤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거짓 정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은 서울에서 잠실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서울 잠실에 30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한 20억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정보에 또 올라가 보니까 잠실에 30평짜리 아파트가 5억 이렇게 매물가 올라 있는 거라. 매물이. 그죠? 왜 이래 싸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88년도에 입력해놨는 정보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라 지금. 그죠?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삭제를 안 시켜주니까 뒤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다 거짓 정보를 보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나 통보하여서는 안 한다. 이거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그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어떻게 한다? 통보해서 삭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정보 위반이니까 6월에 정지다.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강남 이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강남에 그죠? 나대지 땅이 100평이 나왔는데 100평을 1억에 팔겠대. 아니 무슨 강남에 있는 땅이 1억밖에 안 하지?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 정보가 언제 입력돼 있는 거다? 강남 개발하기 전에 82년도 입력했는 정보가 떡 있어요. 그럼 그건 이 땅이 지금 팔리기도 몇 번 팔렸을 거고 길이 나도 길이 났을 거 아니라 그죠? 근데 그런 정보를 올려놓고 있으면 뒤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다 거짓 정보를 보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통보해서 삭제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뭐다? 6월에 업무 정지예요. 자, 그럼 이 단어를 왜 강조하는가 하면 거래정보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잖아. 그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개공사가 위반하면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 것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 중개사법에 4군데 있는 데서 지금 하나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요거 하나 의식하셔야 돼요. 특히 아까 반응하신 분은 이제 2분 안 틀릴 거예요. 한번 틀려봤으니까. 자, 다시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지정이 취소되고 더하기 1년의 첫. 개공사가 정보를 위반하게 되면 업무 정지.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관리한다. 그죠? 의식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오른쪽 가면 지정 취소입니다. 시험도 잘 들어옵니다. 자, 국토장관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에 다시 동그라미 놓고 아까 계속 했잖아요. 하여야 한다면 틀린다고 가장 까칠하게 건다니까요. 옆에다가 하여야 한다 X 해놓고 자, 취소되는 사유 5개입니다. 5개니까 문제 내기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만 싹 바꾸면 문제잖아 지금. 그죠? 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대요. 거짓,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다가 허위 하나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거짓이나 허위는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허위만 딱 기억하면 거짓, 부정한 방법은 저절로 올라옵니다. 2번 운영규정의 성인 위반입니다. 방금 보셨잖아요. 운영규정은 국토장관한테 승인 받아라 그랬죠. 그죠? 이거 안 받으면 취소시킨다는 뜻이에요. 운영, 동그라미. 3번 방금 했습니다.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취소된다 그랬잖아요. 정보 위반이니까 정 찾아서 동그라미. 4.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죽으면 더 이상 운영 못하죠. 그죠? 이번엔 해산에 동그라미 해놓고 해산하면 더 이상 운영 못하니까 취소합니다.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줄 걸까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에 동그라미 놓고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합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암기표 8번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지금 교재는 다 짚어드렸고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을 하면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가 있는데 이 취소되는 사유가 5개니까 문제 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암기표 8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 운, 정, 해, 일이 취소 사유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저는 아직 얼굴을 못 봤는데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가 있대요. 그래서 허윤정이가 요즘 텔레비에 취소가 됐어요. 왜? 해산하여 1년간 취소되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다시 거래정보사업자가 취소되는 사유 어떻게 암기합니까? 허윤정이가 해산을 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좀 기억하기가 편하십니까? 암기표 보고 있죠? 자, 그때 허가 뭐죠? 허만 나가면 여러분들은 허위만 찾아내요. 그럼 시험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은 올라온다고 그랬죠? 우는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데 요거는 취소도 되지만 더하기 500만 원 과태료도 딱 붙어 있죠? 여기까지 익히셔야 돼요. 암기표 더하기 500만 원. 정이 뭐죠?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아까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취소되고 더하기 얼마? 1년에 1,000만 원이 딱 붙어 있죠. 거기. 그리고 해. 사망하거나 해산해서 더 이상 운영 못하면 취소하겠다. 이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합니다. 얼마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그죠? 작년에도 이래 나와요. 다음 취소 사유로서 틀리는 것 1, 2, 3, 4, 5번 6개월 내로 운영하지 않으면 해놓고 틀린 거 몇 번? 5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문제는 지금 암기표 암기만 돼 있더라도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것만 알아도 6개월이 내용이 뭔지 몰라도 이건 찾아내셔야 된다고. 허운정 해육 이렇게 수업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죠?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5개니까 문제 내기 너무나 좋다는 걸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표 7번, 8번에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안 놓친다 그랬습니다. 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안 나왔다면 다행인데 나왔다면 그 2개 파트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암기표 7번, 8번 반드시 오늘 숙지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취소되는 사유 제목이 뭐죠? 허윤정이가 해산을 해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제목이 잡혀있는 분들은 허 하면 허위 나가는 거예요. 운영 규정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수업할 때마다 했어요. 허윤정이가 해산을 해서 1년 동안 취소됐는데 또 혼자 집에 가다가 유산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해가지고 글자 틀리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허윤정이가 뭐 했다 그랬어요? 해산했어요. 유산하거나 출산했는 거 아니라고. 그까지도 전달해 놨습니다. 허은정 해일이 취소 사유인데 그 중에서 그래 가장 까칠한 게 취소를 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거 까칠하게 체크합시다 라고 갑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이 거래정보망하고 연결되는 중개협회편이 들어옵니다. 아주 독특한 단원입니다. 여러분 이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범위도 아주 작습니다. 또 내용도 단조롭습니다. 이 단조로운 내용에서 해마다 한 문제를 내는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문제를 출제하러 들어갈 때 협회 직원이 반드시 한 명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협회 직원이 들어가니까 협회 문제를 하나씩 꼭 내는가 봐. 크게 중요한 단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3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협회에 관한 문제. 범위가 아주 작은데 그래서 오늘 이런 수분들은 협회에 관한 수업 이런 건 욕심내셔야 된다고.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웃기는 게 변호사 시험 칠 때 변호사 협회 출제 안 합니다. 법무사 시험 칠 때 법무사 협회에 관한 내용은 출제 안 됩니다. 그런데 중개사 시험에 중개협회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한 단원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단원도 단조로움에서도 반드시 점수 받습니다. 자, 협회 편이 출발했고 첫 번째 협회의 설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후진 단원에서 뭐 설립까지 시험에 나오겠나마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자, 개공사인 공인중개사는 하고 가니까 개공사에 동그라미 해봐요. 개공사만 동그라미 하시고 공인사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밑줄 긋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줄 것이었습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 있는 거하고 줄 긋는 거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개공사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요거 하나는 배우시죠. 그죠? 아, 그러면 이 협회는 누구들의 단체다? 개공사들의 단체지 소공사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이런 사람들하고 놀지 않습니다. 개공사들, 사장님들이 만드는 단체다. 그거 하나 배우시고. 자, 법적인 성격에서 거기 1번의 둘째 줄에 보면 민법중 사단법인을 적용한다. 이게 시험에 들어옵니다. 밑줄 껐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단법인 하면 사람들이 만들면 뭐 사단법인, 재산으로 만들면 재단법인인데 협회는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개공사들이 만들었잖아요. 개공사들이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거를 슬쩍 민법 중 재단법인을 적용한다고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민법은 사단법인이다. 자, 제일 밑에 3번. 이 설립 절차가 그래도 보기보다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이게 또 숫자 문제가 갈로이키로 들어오는데 자, 1번. 협회는 회원 300명이 발기인이 되어 이렇게 갑니다. 300명의 동그라미.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아 자, 국토장관은 인가의 밑줄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줄 것입니다.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요. 자, 지금 줄 긋고 체크했죠? 제가 문제 냅니다. 보면서 대답합니다. 협회는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OX. 아, X. 왜 X?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죠? 끝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낸 대로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하면 거의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 따라온다고 지금. 그죠? 끝까지 체크하셨어요. 뭐라고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넘어가서 108페이지. 그때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해서 회원 600명이 출석한 600의 동그라미. 창립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역시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는데 3번
이때 창립 총회는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각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해야 된다. 이 구질구질한 숫자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자, 협회는 이렇게 가겠죠. 첫 번째 300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뭐 8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우리 대한공인중개사 협회를 하나 만들자라고 300명이 발기를 하면 첫 번째 회의를 600명이 창립 총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 모여서 총회를 열어라 이렇게 하니까 서울에서만 600명이 다 와버렸다. 그러면 이게 서울 단체지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서울에서는 몇 명? 100명. 시도에서는 얼마? 20명은 참석해야 된다라고 구질구질한 숫자가 시험에 들어옵니다. 결코 어렵진 않으니까 자, 숫자가 어떻게 간다고요? 300, 그곳에 2배, 600, 120으로 숫자를 봐놓으셔야 돼요. 갈로 문제 들어와요, 이거. 자, 첫 번째 숫자가 얼마예요? 300명이 발기회를 하고 처음으로 회의하는 것을 600이라고 그랬죠? 300, 600. 근데 서울에서만 600명이 와버리면 이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되잖아, 이게. 구질구질하게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립을 하면 협회가 4번 구성을 하는데 1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겁시다. 시도에는 지부를, 시, 군, 구에는 지회를 줄 거 놓고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즉 본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지부지회는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둘 수 있다라는 게 까칠한 부분이죠. 그죠? 둘 수 있다 체크하시고 나머지 거기 발음이 동그라미 2번 왕별입니다. 이 해마다 시험장에 올립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암기 적어놓고 줄 것입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이게 왜 매년 시험에 올리는가 하면 예전에는 협회가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는 게 7가지가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지금 하나만 보고하는 거예요. 그걸 이거 알고 있느냐를 해마다 묻는다고. 자, 암기해요. 뭐라고요? 총회 의결 내용은 언제까지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 이거를 보고 총회 의결 내용을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는데 10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다고요. 뭐라고 돼 있죠? 지체 없이. 이거 기억합니다. 자, 내려가면 큰 2번 협회에 대한 감독 명령이 들어오는데 물을 것도 없이 협회도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 계속이죠.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 자, 쭉 내려가면 3번 협회 고유 업무가 들어옵니다. 별표입니다. 여러분 이 협회에 관한 내용은 단조로운 문제인데 이 협회의 업무를 탁 물으면 만만치 않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1. 고유 업무 제목의 동그라미 2번 오른쪽 올라가면 협회가 위탁 받을 수 있는 업무. 여러분 위탁을 받았다 이 말은 갈로 열고 수탁 업무 이 말이에요. 받았다. 주는 쪽에서는 위탁이라 그러면 받은 쪽에서는 수탁이라 할 거죠. 그죠? 그래서 협회의 업무를 물을 때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협회에 대해서는 업무가 2가지가 있는데 1번 고유 업무가 있고 2번 받아서 하는 수탁 업무가 있다. 요거 물을 때가 제일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못 지나가니까 암기 코드를 넣어가지고 자, 고유 업무는 핵심 단어의 동그라미입니다.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품위 동그라미, 중개제도의 영국에선 제도 동그라미,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 지도 동그라미 합니다. 4번 윤리 현장의 재정, 윤 동그라미, 오른쪽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정 동그라미, 6번 공제사업할 수 있다, 공 동그라미, 7번 그 밖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달성까지 동그라미 해놓고 자, 여기서 후지게 나올 때가 제일 어려우니까 아예 기억하시기를 협회 회장님 이름이 윤정공 씨예요. 다시 협회 회장이 누구라고요? 윤정공 씨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파평윤 씨다 이러던데 그러면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나는 거예요. 고유 업무는 윤정공 회장님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회장님이 회원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장님 이름만 알아도 반은 끝납니다. 자, 고유 업무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윤정공 회장님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윤이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그죠? 시험에서 윤만 경험하면 윤리 현장밖에 나올 말이 없어요. 윤리 현장, 정은 정보 제공, 공은 공제 사업할 수 있다. 품위 딱 들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품위는 유지지 뭐 다른 말이 붙을 게 없죠. 품위 유지. 제도를 연구 개선합니다. 지도, 내가 우리 회원을 지도한다. 그 말이나 교육한다, 연수시킨다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달성이 뭐죠?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고유한 업무로 가져가니까 좀 구질구질하지만 회장님 이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칠판 보지 말고 대답합니다. 협회는 고유 업무와 받아서 하는 수탁 업무가 있는데 고유 업무는 회장님 이름을 알아야 돼요. 회장님 이름이 뭐라고요? 윤정공씨. 어디 윤씨라고요? 파평윤 씨 같은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죠? 자, 다시 윤정공 회장님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시켰다 하고 제목을 잡아놓습니다. 진짜 회장님은 윤정공 아닙니다. 시험 칠 때만 윤정공입니다.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쌤이 파평윤 씨라더라 하고 막 이래 싸우면 안 된다고 지금 거죠. 회장님 이름 딱 기억해서 고유 업무를 잡았습니다. 자, 오른쪽 받아서 할 수 있는 업무 1.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다 합치면 한마디로 교육에 관한 업무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교육. 그 다음에 시험의 시행. 그리고 그건 받아서 하니까 가볍게 보시고. 자, 4번이 공제사업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별표. 여기 보시면 윤정공 회장이 할 때 공이 뭐였죠? 공제사업 할 수 있는데 이 공제사업은 비교적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공제사업에서 시험에 나오는 정해져 있어요. 거기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 규정을 정하여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국토장관의 승인. 그것만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는 시키지만 사실은 협회는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쭉 내려가시면 디귿 파란 글씨 보이시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 갑니다. 협회는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후진 단원에서 아주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디귿에 보시면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줄 꺼놓고 밑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까지 길게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준비금이 뭔가 하면 사고가 어디서 언제 일어날 줄 모르니까 요 돈은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이들을 책임준비금이라는데 몇 프로를 가지고 있으라고요? 공제료 수입액의 1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자, 밑에 또 국토장관의 승인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랬죠. 전부 국토장관의 승인 사항이니까. 넘어가서 그때 공제사업의 운영 전부 국토장관입니다. 근데 거기 상단에 1번만 조심합니다. 자, 상단에 1번 조사 검사의 밑줄을 꺼놓고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는 많은 돈이 움직입니다. 몇백억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조사 검사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은 줄 거야 돼요.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게 더 중요해요. 지금 책의 색깔은 잘못 칠했는데 국토장관의 요청에 별표해놓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게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공제사업은 누가 조사 검사합니까?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감사권도 누가 가지고 있다? 국토장관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국토장관의 요청 동그라미를 빼버리면 금융감독원장이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러다 보면 털린다고. 그죠? 그래서 더 중요한 말이 국토장관의 요청 그 부분을 익히셔야 됩니다. 개선 명령 됐고 다 돼 있죠. 다른 거는 보시면 되고. 요것도 하나 체크합시다. 거기 한가운데 박스 참고 직업 여력 비율 하는 거 찾았습니까? 교재에는 그거 참고 이래 적었지만 사실은요 참고하지 말고 옆에 주의 이래 적어 주셔야 돼. 시험에도 나온 바도 있어요. 이거를 제목을 참고로 달아버리면 그냥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주의 해놓고 직업 여력 비율은 얼마로 간다? 100분의 100. 100%죠. 그러니까 중개사고가 나면 100%를 물어줘야 되지. 저 사람은 80%, 이 사람은 70% 이런 식으로 물어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하고 비교해야 되죠. 책임준비금은 얼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여력 비율은 얼마죠? 100분의 100. 그거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그때 2번 바로 밑에 직업 여력 비율은 직업 여력 금액을 직업 여력 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3번 국토장관은 재무 건전성 기준에 대해서 필요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딱 들어봐도 그런 거 가지고 문제 낼 일은 없겠죠.
100분의 10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협회 분야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한 장 넘기시면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 우리 중개사법에서 위원회가 2개입니다. 제일 위에 뭐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보이십니까? 거기 위원회 동그라미. 앞부분 공인중개사 할 때 굉장히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심의위원회, 위원회 세 글자 동그라미. 오른쪽에 지금 하고 있는 공제사업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전문가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위원회 동그라미 놓고 그 우리 중개사법에 위원회가 2개예요. 요 2개를 비교하는데 중요하기는 앞에 게 더 중요해요. 정책심의위원회가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 비교표 보시도록 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는 보칙입니다. 여러분, 보칙이 무슨 뜻일까요? 보칙은 보충규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다. 보충규칙이니까. 그죠? 별로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있어요. 나오는 걸 짚어야 되니까 가볍게. 자, 거기 1번 업무의 위탁, 위탁의 동그라미. 자, 업무의 위탁이라는 말은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공부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1번에 줄 거 봐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위탁한다. 옆에 누구로 돼 있죠? 시도지사.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실무교육, 연수교육 누가 한대요? 전부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시도지사 할 때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사람이에요. 경기도지사 이번에 김동연 이래 됐죠. 그럼 이런 시도지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개공사 교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교육을 맡긴다고. 그래서 교육 업무는 위탁한다. 시도지사가 줄 쫙 끊는 거예요. 어디 맡길까요? 밑에 1번 협회, 가볍게 줄 것입니다. 협회. 2번 공기업 준정부기관. 3번 학교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위탁할 수 있다. 그게 위탁 다 해요. 시험에 나온 바는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자, 제일 밑에 2번 시험 시행 업무의 위탁 줄 딱 꺼놓고 시험 시행 기관장 거기 줄 껐는데 이것도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가 시행하지요?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도지사나 국토장관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사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시험 업무를 위탁한다고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어디에? 밑에 협회 밑줄. 제일 밑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밑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정도는 아시나요? 중개사 시험 원서 어디 낸다 그랬습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제출한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산업인력관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잖아. 거기 위탁이 돼 있잖아 지금. 그죠? 그렇게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 보칙에서 그래도 중요한 게 오른쪽에 포상금은 그래도 별표 딱 찍으셔야 됩니다. 자,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단원. 포상금은 그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포상금이라는 단원이 딱 이렇게 출발을 하면 뭐를 고발하면 포상할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뭐를 고발하면 포상할까요? 제일 밑에 기업,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 부르지요? 무등록 중개업자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니은, 무등록에 사촌 형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자격증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딱 시켜놨어. 그것을 뭐라 부른다? 거짓 등록 동그라미. 3번, 이번에는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 하는 자, 증 빌려주는 자예요. 양도대여 동그라미. 여러분, 양도대여를 빌려주는 자가 있으면 받아서 하는 자도 반드시 있죠. 그 양수대여 하는 자도 고발하면 포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얼, 미음, 별표 도입됐어요. 개공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합니다. 영업 광고합니다. 표시 광고. 그 다음에 비업,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오늘 했어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우리 공부 어떻게 했죠? 밑에 적어요. 시세, 단체, 유도, 그 다음에 뭐 방해. 그래, 일단 조문은 7개지만 우리는 4개로 그래 공부했던 그게 시세 교란 행위예요. 오늘 공부했죠. 그래서 시세 조작, 단체 구성, 그 다음에 유도하거나 방해까지 하면 이런 자를 고발하면 포상하겠다. 그 포상 대상자 잘 보시고. 자, 넘어가면 포상금을 얼마를 지급할까요? 하니까 건당 50만 원. 찾았나요? 제일 위에 건당 50만 원 동그라미 놓고 옆에다가 에게 이래 적어 놓습니다. 아따 요란하게 이야기하더니만 고발하면 50만 원 준대요. 건당 50만 원. 그런데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고는 얼마를 보조한다? 100분의 50. 100분의 50이면 얼마를 보조해 준다는 말이죠? 25만 원 보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국고에서 보조해 준다 이 말은 외상이 없다 이 뜻이에요. 외상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발생하면 바로바로 지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국고에서 보조한다. 내려가면 3번 포상금의 지급 절차. 포상금은 위반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일단 검사의 동그라미 공소제기 앞에 1번 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무등록업자요 라고 고발만 하면 포상을 할까요? 죄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하지. 아무 죄도 없는 놈을 고발했다고 포상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럼 죄가 있다를 뭐라 그런다? 공소제기라 그런다고. 이런 게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아서 그래요. 죄 한번 지어봐요. 절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죄가 있다를 뭐라 그런다? 공소제기. 근데 죄가 약한 것을 2번 달아요.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만 지급하는 거예요. 지급 조건 잘 보라고요. 죄가 있어야지 지급하지. 그럼 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죄가 있다는 걸 뭐라 그런다? 공소제기. 있긴 있는데 죄가 약하다를 기소유예 시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 그렇게 공소제기나 기소유예가 되면 몇 개월 내로 지급해 준다? 1개월 내로 지급합니다. 그 1개월을 옆에다가 2개월 하고 시험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4번, 5번입니다. 밑에 4번, 5번 딱 묶어놓고 별표. 자, 4번이 뭐죠?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의 동그라미.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줄 걸까요?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균등. 밑에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이 신고 동그라미. 자, 2건 이상이 신고 들어오면 밑에 뭐라고요? 최초로 신고한 자, 최초를 줄 거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4번,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고 줄 거 드리고 동그라미 해드렸는데 볼 때마다 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를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하죠. 자, 저 사람이 무등록이요 라고 갑이 고발을 합니다. 갑이 무등록업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예요 라고 A가 고발을 했어요. 포상금 누구한테 지급할까요? A한테 지급하겠지. 얼마? 50만 원 지급하겠죠. 근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A, B 두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지급할까요? 균등하게 지급한다.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균등이 무슨 말이죠? 25, 25 이렇게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합니다. 자, 다시 을이라는 거짓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아까 무등록의 사촌 형님도 고발하면 포상한다 그랬죠. 다른 사람 자기 쪽을 또 끌어놓고 한다니까요. 자, 그럼 거짓으로 등록했다라고 저 사람이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2건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지금 줄 것이죠.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데 이거를 강조를 안 하면요. 하나의 사건에 2건이 들어오면 나누기 2 해준다. 그럼 X잖아. 균등한다. 그죠? 하나의 사건에 2명이 들어오면 최초로 신고한 자 하면 틀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틀립니다. 동그라미까지 다 그려줬지만 시험을 치면 그게 또 딸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동그라미 줄 건대로 공부하면 안 되고 눈으로 공부하셔야 돼. 그림으로. 자, 어떻게? 하나의 사건을 2 사람이 고발했다.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지급하는데 자기들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해준다. 예를 들어서 2 사람이 여기 30 주고 나 20 주시오. 그럼 그걸 합의한 대로 해주면 제일 낫잖아. 그죠? 균등하게 지급하되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그림 보고 그렇게 갑니다. 다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이게 무슨 소리죠? 2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누구? 최초. 요렇게 되면 요렇게 지급하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지급한다. 눈으로 공부합니다. 이 지금 책에서 동그라미 줄은 다 꺼드렸지만 해마다 출제됩니다. 해마다. 자, 저 하나의 사건을 서울에서도 수원에서도 2건이 들어왔다면 누구한테 지급한다? 최초 신고자.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지급한다. 그림으로 기억하실 것. 넘어가서 마무리입니다. 116페이지 행정수수료 하고 들어옵니다. 아주 보칙에서 마무리 편인데 여러분 이런 것 떼봤나요?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인감이나 주민등록 등본 떼면서 돈 내봤나요? 그걸 우리는 행정수수료 그래요. 그 중개사법에도 행정수수료가 있어요. 그 지금의 행정수수료니까 요거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중개수수료하고는 구분해야 되겠죠. 중개수수료는 아니죠. 행정수수료가 있으니까 주목합니다.
행정수수료 조건이 거기 6개예요. 박스에 보면. 6개니까 이게 100가지 문제의 그 내기가 좋아요. 그 내기가 좋은데 아무것도 내용 아닌데도 틀리면 속상하니까 주목합니다. 여러분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행정수수료를 낼 때는 반드시 서류 받으면서 돈 냈죠. 그러니까 서류 받을 때만 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수수료는 인감 뗄 때, 주민등록등본 하나 뗄 때 서류 받고 돈 냈잖아. 그죠? 그럼 중개사법에도 서류 받고 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6개나 되지만 전부 서류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 1번, 2번 묶어요. 똑같은 놈이니까. 3번, 4번 묶어요. 5번, 6번 묶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모두 몇 개? 3군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행정수수료에 관련되는 것은, 돈 내는 것은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중개사법에서는 정하고만 관련되는 거예요. 정 받을 때만 돈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물어봅시다. 무슨 정이 있어야 됩니까? 1. 그거 상식이잖아. 자격증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무슨 정? 계속 했죠. 자격증이 있는 자가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등록을 하면 뭐가 나온다? 등록증 나오잖아. 등록증. 그 다음 세 번째 정이 뭔가 하면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 있다고요. 근데 이 신고 필증을 지금은 신고 확인서 이렇게 불러요.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기 위한 증은 이거 3개밖에 없어요. 제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증이 필요하죠 하니까 어떤 분이 주민등록증 이렇게 하더라고. 아이고 감각 떨어지는 거라 지금 그죠? 증이 무슨 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없어도 얼마든지 중개합니다.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고 지하철 타고 다녀도 되고 걸어 다녀도 되고 그죠? 서울의 자전거는 요새 따릉인가 뭔가 있죠. 그거 타고 지하철 다녀도 돼요. 하여튼 따릉이 타고 다녀도 되고. 따릉이 맞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없어도 얼마든지 중개업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증이라는 증은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신고 필증, 즉 신고 확인서를 받을 때마다 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여러분 재교부 왜 받죠? 잊어버리거나 하면 다시 받아야 될 때, 서류 받을 때마다 돈 낸다니까요. 등록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신고 필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니까 별도로 막 머리 싸매고 암기하는 거 아니라고. 증 받을 때마다 돈 낸다.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딱 있죠. 자격증을 교부할 때 수수료가 없다는 게 시험에 나와요. 자격증 교부할 때 왜 수수료 안 받을까요? 그거 받으려고 시험 칠 때 원서에 수수료 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 자격증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 요거 하나만 딱 조심하면 되는데 사실은 조심을 하라 그러지만 알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죠? 원서 낼 때 수수료 있다는 건 아시죠? 작년에 얼마? 작년에 24,000원 정도 냈을 거예요. 1차 12,000원, 2차 12,000원 좀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는 건 아시잖아. 그런데 그럼 응시해서 학교 가면 자격증은 그냥 받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할 때 수수료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자격증 교부할 때 수수료 있다고 시험에 잘 낸다고요. 그래서 수수료에 대해서 문제 물을 수 있는 것. 자, 휴업 폐업할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정하고 관련된다 그랬잖아.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정하고 관계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행정수수료는 언제 낸다? 근데 정인데 1번만 조심한다. 자격증 교부할 때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으니까 확인만 합시다. 1번 시도지사가 박스입니다.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수수료 있다. 응시하는 자 수수료. 2번 자격증 재교부. 3번 등록 신청하는 자. 등록 신청 왜 하죠? 등록증 받으려고 하잖아. 등록증하고 관계되잖아. 등록증 받으려고. 4번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왜 재교부 받죠?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 받을 때 다시 증 받을 때마다 돈 낸다니까요.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왜 하지요? 신고 필증 받으려고. 그 신고 확인서잖아. 그죠? 6번 그거 재교부 신청할 때.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밑에 주의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정인데 주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처음 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X. 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받는 자, 교부가 아니고 요거 신청이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그런 걸 하나 조심하시는 거예요. 옆에다가 신청 동그라미. 마찬가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교부가 아니고 요거 신청이에요. 신청. 그럼 그 정도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적어봐요. 휴업 폐업 적어놓고 휴업 폐업의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X.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없어요. 정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이제 한번 나와봐라. 기다리시고. 바로 밑에 2번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시험하고 크게 관련 없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행정처분과 벌칙이 당연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 중개사법 교재는 한 달치를 쫙 공부하고 나면 복습하는 시간, 한 달치를 다 보는 시간이 지금 행정처분과 벌칙입니다. 한 달 내도록 들었죠. 그러면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전체를 복습하는 시간, 중간에 늦게 들어오신 분은 전체를 보는 예습. 그래서 이 단원이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양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PPT 두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